집중 분석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 가장 큰 현안이 될 수 있는 일본 문제부터 여쭤보겠는데 일본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대로 상향하는 데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이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향후의 효과들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예. 먼저 인플레 타겟을 높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통화를 풀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 통화당국이나 정책 당국이 노리는 것은 역시 엔화 약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리만 사태 이후 일본이 상당히 강세가 되면서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림에 나오다시피 실제로 리만 사태 이후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디플레이션이 지속됐습니다. 네. 상품 가격은 이때 많이 올랐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엔화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디플레이션이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타겟을 2% 높이는 것은 그만큼 통화를 많이 풀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수출이라든가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 탈출하겠다라는 게 아마 정책 목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실이 이미 이제 총선 이전 달려지면서 네. 엔화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정책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때 BOJ 회의 결과 내용 이후에 엔화의 향방을 본다면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그렇게 빠르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지금 90엔대까지 올라섰고 이미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물론 엔화 약세의 방향성에는 추가 약세가 진행되겠지만 속도는 네.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 그림을 좀 보시면요. 네. 2008년부터 2010년 리만 사태 이후에 일본 통화를 보시면은 30%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세계 여느 통화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그렇죠, 절상이 됐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2002년 글로벌 달러 약세가 시작된 그때로 따져보더라도 일본 통화는 상대적으로 좀 절상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통화 당국도 이 정책 당국, 정책 당국 기조에 맞추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엔화 약세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가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상당히 빠르게 됐었는데, 그러한 속도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율이라는 것은 양국 간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하나의 가격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교역 상대방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합의라든가 묵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느 나라나 어느 통화나 이 환율이 가파르게 조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긴 역시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과거 위안 달러 환율하고 그다음 위안 절상률을 그림에 그려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화살표에 표시된 부분들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매년 2번 환율 정책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습니까? 네. 이를 앞두고 중국이 거기에 환율 조작국 대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고서 발간 전을 앞두고 이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절상을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라든가 주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엔화가 좀 가파르게 절상되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절상됐을 경우는 일본의 물가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인플레이션이 돼서 이 금리가 올라갈 경우는 네. 일본 정부 부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부 부채의 부담, 이자 비용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엔화가 계속 좀 가파르게 절상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2월 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화가 좀
주춤하거나 또 소폭 반등 정도도 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화 약세 기조는 계속될 수 있겠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택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이러한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예, 뭐 좀 조심스럽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지표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인식이 강도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하는 차이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방향성만큼은 좀 계속 회복된다는 기조가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네. 그 속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이 표를 좀 보시면요. 좀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표는 그 미국 FRB하고 그다음에 의회 예산국이죠. CBO에서 그 GDP를 그 전망한 수치인데요. 이 장기 성장률이라 볼 수 있는 이 잠재 수준은 2.3% 내외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2013년, 2014년 FRB 기준치를 보면은 3%를 이제 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CBO도 이제 올해 그 재정 절벽이 불확실성만 제외하면은 3%더 넘는 그런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네.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역시 그동안 미국 경기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이 순환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를 좀 주도할 거고 결국은 자생력 회복을 늘리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지금 예상은 좀 약간 낮아졌지만은 점차 좀 재정 불확실 문제가 해결되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도 지금 4분기 GDP가 7.8%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선진국 경기가 저마다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해서 중국이 또 주목할 만한 경기 부양책을 실제로 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반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신흥국 수요가 상대적으로 견조해서 수출이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 경기도 꾸준한 회복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의 어떤 잠재 수준이 8% 정도의 회복은 가능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은 글로벌하게 본다면은 미국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고 중국의 성장도 계속 잠재 수준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수요 회복은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BOJ의 회의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열립니다. 이에 따라서 엔화 약세 기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또 미국에서도 주택 판매와 관련한 주택 지표들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중국에서도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G2의 경기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